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저희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제를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장 얘기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한 가지 이슈로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좀 심란한 구간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가 나오고 있는데 패닉셀 공포 글로벌 증시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미중에 지금 치고받기식의 권세 전쟁이 확산이 되면서 방금 전에도 저희가 봤는데 드디어 급락을 하네요, 반응이. 네, 중하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우리 증시 일본 할 것 없이 많이 밀려나는데 넉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세가 그럼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은 아마겟돈이 발생이 될 것이고 워싱턴에서 나온 지금까지 조치상 역사상 최악이라는 지금 월가에서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공포 구간 속에서 빅스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금 가격까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피처가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관세가 더 이제 양측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정말 또 폭락 장세가 이게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의 뷰를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비관론자 쪽이세요? 아니면은 그 반대편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선요? 저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런 급락세를 좀 보면은 9.11 테러, 네. 그다음에 경제 대공황,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다음에 코로나, 그리고 이번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트럼프 1기 때가 이제 2018년도 그때 급락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2년 동안 미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긴 했어요. 23년도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동안 기대감이 컸던 만큼 지금 이 관세 전쟁으로 실망감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속내입니다. 과연 이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도 하죠. 금리를 내리라고. 근데 파월 의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는 아직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냐.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의 채무가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만약에 국채금리가 지금 안 낮아지면은 이 빚을 갚는 데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강하게 밀어붙여서 빚을 좀 갚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금리 인하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파월을 암묵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대공황이라던가 코로나 팬데믹이랑 상황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폭락이 나온 이유는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해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공포감이 쉽게 진정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맞불 관세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유럽은 관세 매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과연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 누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쉽사리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맞불 관세를 했을 때 트럼프가 바로 베트남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 얘기를 했던 이유가 희토류 관련돼서 지금 베트남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대신할 곳으로 지금 베트남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쪽은 이 협상이 제대로 지금 광물 협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그럼 트럼프가 한 발 접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이걸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내는 명확합니다. 이제 빚을 조금 싼 값에 갚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인데, 그게 되면은 그때는 다운시킬까요? 그러면은 관세의 어떤 전쟁의 톤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리 인하로 선회가 되면서 네. 뭔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약간 달래기식으로 또 태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파월 의장의 협조가 불가피한 거네요. 여기서 꼭 나와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네. 이거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관세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좀 약간 이중적인 게 뭐냐면 네. 미국을 위한 관세 정책인데 이 관세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요. 미국 내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인들 중에서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들로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의 나라입니다. 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미국인들이 그 제조업을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붐업을 해서 제조업이 갑자기 살아난다 이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인들이 더 많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은 결국에는 접을 것이다. 근데 그게 5월이냐 6월이냐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남았네요. 네, 왜냐하면 FOMC 때 굳이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런 특수한 상황일 때는 갑자기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구나. 네. 지금은 그러한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약간 트럼프의 그 입장,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그런 방향성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브리핑할 때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러한 증시 급락이 파월 의장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포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이사님, 저희가 뭐 원하는 시나리오는 극적인 타협 가능성, 굉장히 시나리오가 희박하긴 한데 아니면 양측이 조금씩 물러서는 정도라도 조금 완화된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오게 될까? 양시장 모두요.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 증시 마찬가지고 중국도 오늘 꽤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바닥을 어느 정도까지 더 많이 열어놓고 봐야 되는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지금 4%대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50주 신저가를 좀 찍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발상에 좀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충격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결국 주가라는 건 지수라는 것은 영업이익에 좀 회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코스피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따져봤을 때 2,300선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하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선에 다 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권에 가까워졌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반 경직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뭐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에 한 10%대까지도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이틀 동안의 급락 상당히 보기 쉽지 않은 광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인물로 인해서 좀 지수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 자체 정말 좀 이색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주봉을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 바닥권에 지금 다 나와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주가 자체는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많은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찾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조기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은 좀 선방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각국마다 좀 상황은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많이 타격을 받는 상황인데 약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세에 대해서 각국이 대응을 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증시 부양책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느냐, 보복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볼 때 수용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속해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에 대한 증시는 좀 이런 부분에 좀 연동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협상으로 시작해도 안 되면은 보복도 될 수 있고, 뭐 대응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그게 현실화되지 않은 구간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수출을 해서 저희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거를 직관할 수가 있겠는데, 일각에서는 제2의 IMF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님?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수가 좀 많이 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1기와 달리 2기 같은 경우는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나라에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는 중국만 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2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 전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옥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지금 뭐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세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폭락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수출과 관련해서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수출도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될 어떤 물량들 자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휴대폰 사업부가 지금 베트남에 공장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 자체의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 삼성전자 휴대폰 가격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들에 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나라는 뭐 수출 부진, 결국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 여기에 또 우리나라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좀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가계부채들이 같이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2 IMF 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발빠르게 지금 뭐 증시 안정자금이라든지 또 추경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발빠르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급한 불은 끄면서 갈 겁니다. 여기서 뭐 추격이 또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전반적인 이런 좀 공포스러운 그리고 관세 전쟁의 확산이 일단은 더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뭐 컨트롤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면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좀 급선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대응의 입장에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봤거든요. 저희가 섹터를 세 가지로 분류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괜찮은 섹터, 그리고 저희가 버티는 섹터, 그다음에 이제 워스트죠. 네, 피해야 되는 섹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드려보고 싶은데, 앞에서도 베트남 얘기해 주셨는데 유니온 이런 컨셉의 종목군도 올라가고, 예상됐던 인물 정책 테마, 사실 이게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은 호흡이 더 길게 갈 수도 있겠다, 테마주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섹터 좀 나눠주세요. 네, 일단 제가 사전에 정태주 이런 쪽은 안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중국 관련주들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결국에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이제 이번을 기회로 삼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미국이랑은 도가 텄습니다. 거기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주변 미국과 동맹국이지만 자기네들과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국가들을 포섭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예외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지금 굳이 나쁘게 지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좀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지금 카지노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중국인들도 사실 이런, 굳이 제가 중국인이면 미국에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가더라도 오히려 한국이라던가 뭐 아시아권이 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 소비주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긍정적으로 베스트 쪽으로 보신 거고 네. 버틴다라는 개념의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네, 오늘 버티는 것도 역시나 이제 중국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좀 음식료라든가 대표적인 경기방어주 쪽이 음식료고 그다음에 오늘 진짜 좀 의외로 잘 버티는 게 게임주들이에요. 게임주요? 네, 게임주 잘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말고 이제 화장품 쪽, 화장품 쪽도 괜찮고 지금 보면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방어주 성향을 띠는 종목군들 그 외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계속 긍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군들 이런 쪽이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관세 피해를 볼 수는 있지만 최소화가 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화장품으로 예를 들면 코스맥스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뭐냐면 지금 ODM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중국 매출 비중도 높아요. 근데 미국의 생산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관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오히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더 캐파를 늘려서 더 많이 생산을 해버려서 미국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코스맥스의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충격이 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특히나 이제 스킨케어 관련된 기업들 요즘에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쪽이 지금 아무래도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지금 그나마 지금 보시면 지수 대비해서 지금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좀 긍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버텨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 오늘 진짜 낙폭 크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네, 그렇고 이제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피해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는 어딜까요? 이거는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건 아닌데 네. 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피해야 된다. 오늘도 뭐 네. 외국인들 집중 매도 타겟이니까. 일단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네. 지금 추가 관세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칩스법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잖아요. 칩스법 있죠. 네. 네.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라던가 미국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덜 올랐지만 어쨌든 HBM 관련주들을 보시면 엔비디아 향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중 분쟁이 계속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다가 칩을 파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쩔 수가 없이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그 AI 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랑 수익성이 악화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에 대해서 우리는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LG엔솔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왔지만 LG엔솔 같은 경우는 물론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도 하지만 지금 다른 쪽으로 뭔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거를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하이니켈 관련된 쪽으로 뭔가 앞으로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걸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3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 경쟁 구도 자체가 이미 LFP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 LNF, 포스코 퓨처햄 이런 쪽이 과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의구심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주가를 더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네. 이런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받을 거고요. 이사님께서도 세 가지 섹터 나눠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베스트, 네, 그다음에 중립, 네, 워스트인데 베스트는 어떤 쪽이세요? 일단은 좀 제가 볼 때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좀 상당히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세를 좀 피해가는 섹터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좀 베스트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공연 같은 어떤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무형의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자체를 좀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K-팝이라든지 K-뷰티 같은 경우는
물론 상품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문화를 좀 파는 좀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문화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뭐 쉽사리 수요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오히려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가 관세를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섹터로서 지금 이제 괜찮은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중립적인 뭐 두 번째 섹터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관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봤을 때 좀 필요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자체가 조선사가 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좀 중국 선박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반사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이제 미국의 협력 파트너사로 지금 계속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LNG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방산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군비 증강에 대한 기조가 유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과는 살짝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EU 쪽에 대한 수혜를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전력기기 같은 경우, 특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워낙 미국에서 수요가 많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높은 가격을 치르더라도 결국 수입을 하겠다라는 좀 어떤 좀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방산이나 조선과 관련돼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섹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버티는 섹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피해야 할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수급이 상당히 좀 쏠리고 있는 정치 테마주 그 중에서도 좀 인맥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테마로 좀 몰리는 그러한 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인맥주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테마주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인맥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마다 워낙 지금 이제 정책이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가 결국 뭐 이제 일자리라든지 저출산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 테마주를 하시게 된다면 정책주, 다만 인맥 관련된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좀 세분화해 주셨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종목을 또 피킹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셨을 것 같은데 한 종목씩만 저희가 픽을 주문을 드렸어요. 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본부장은 거의 신고가 라인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크래프톤을 가지고 오셨고, 최근에 굉장히 당혹스럽게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 이사님께서는, 기회로 봅니다. 네,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크래프톤 매치 굉장히 좋네요. 네, 이 정도면 오늘 안 빠졌다라고 봐도 그렇지. 무방할 정도 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크래프톤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 게임주 같은 경우가 이 관세 속에서 가장 피해를 거의 안 본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도비처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클라이언트가 다운받는 구조입니다. 네. 그거를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인조이 출시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고, 지금 크래프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 고질적인 문제가 IP가 하나밖에 없다,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신작으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렇게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를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글로벌 콘솔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과 유럽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겨냥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글로벌 진출을 겨냥을 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성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이 크래프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다른 주주분께는 죄송합니다만 NC소프트와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정반대죠. 왜냐하면 BM 구조 자체를 NC소프트는 확률형 상품 아이템 구조를 버리진 않았는데, 네. 크래프톤은 그거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여전히 40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40 도전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주셨어요, 의사님. 불안한데. 네, 지금 하이닉스 지금 한 네. 6에서 7%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 우리나라 특히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을 좀 초반에 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결국 살아나야지만 제가 볼 땐 증시에 대한 부분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구환신에 관련된 부분들 관세 인상에 좀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앞에서 지금 수요를 땡긴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의 어떤 출하 자체가 좀 연간으로 봤을 때 좀 진정하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의문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AI 관련된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정 자체가 사실 미세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런 좀 SK하이닉스의 공정을 따라가긴 좀 쉽지 않다. 결국 락인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단독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SK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수혜를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자체로 봤을 때는 저렴한 구간에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잡아서 어느 정도 목표가 잡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의 어떤 목표가를 보면서 기술적 반등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